삶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항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 난제라 할지라도 지식보다는 지혜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고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삶 속에서, 그리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직 속에서 지식보다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에 대한 정확한 답은 찾기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지혜를 사리 분별력이라든가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든가 현명함과 슬기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사과를 공정하게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엄마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사과를 자르고 동생은 먼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공정함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어떻게 나누는가가 되는 것이죠. 르네상스의 시조를 맡았던 단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연은 신의 예술품이다. 하루하루가 현명한 사람에게는 새 삶이다. 오늘은 절대로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지식이라기보다 지혜의 말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칸트도 한 말이 있습니다. 과학은 정리된 지식이다. 지혜는 정리된 인생이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연의 순리라든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세대에 살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입니다. 개방적인 사고를 한다든가 역발상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르게 보는 연습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대로 보지 않고 무엇인가 의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 의문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늘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보던 대로 보고 같은 방식으로 관점을 갖는다면 새로운 지혜는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수를 통해 깨닫기입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 스스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소중한 경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잦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멘토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선배나 멘토를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전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조용히 자기 인생을 돌아다보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